자,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의 필지와 획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죠. 자, 이 필지와 획지 개념에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뭐를 출제를 많이 하냐면요, 필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필지를 또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매필지 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필지는 이 토지 소유자의 뭐를냐면 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권리. 이 토지 소유자의 이 권리를 구분하는 것. 권리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 이 법적 개념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이 법적인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인데, 우리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토지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우린 전문용어로 지번이라고 해요. 지번. 그래서 이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14, 뭐 15, 뭐 16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지번으로 이 둘러싸인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근데 면적이 다 다르죠.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필지는 토지에 있어서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지번,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다. 자,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한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이 두 지문이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필지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3억이다. 그럼 그 3억은 가격이에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3억이다. 그럼 그건 가격. 한 물건의 값은 가격이라고 하고요.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을 가격 수준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과 가격 수준이 우리 평가에서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가격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경제적이죠. 권리는 법률적이고, 그래서 경제적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 획지입니다. 획지. 그래서 획지는 토지 우리 이용을 할 때 가정하는 개념, 토지 이용상 우리가 상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이라든지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가 획지인데, 이때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를 이제 나오는데 1m, 1m 요거 곱해준 요 면적이 바로 뭐죠? 1제곱미터인데 이 1제곱미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단위 면적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읽다가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1제곱미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아파트 분양할 때 보시면은 몇 평으로 안 나오죠? 뭐로 나와요? 85제곱미터, 10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제곱미터 나오죠? 그럼 또 나중에 떼보면 서로 떼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1제곱미터당 얼마. 평당 얼마로 안 나와요?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토지 가치를 판단할 때는 요거 갖고 사용합니다. 1제곱미터. 단위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 법률적,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행정적, 법률적 기준, 자연적, 인위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획지를 시험에 출제할 때는 꼭 이 지문을 꼭 들어가게 출제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게 키워드 지문. 항상. 자, 이 두 지문 중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필지. 필지를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 자, 필지의 개념을 우선 받고. 자, 여러분, 1교시에 배운 용어 중에 뭐를 배우셨죠? 택지. 건축 용지인 택지를 배웠는데, 아까 택지는 건축 용지인데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택지야. 그래서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고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때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이 토지를 우리는 나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 그러니까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하죠? 건부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나지 건부지 개념인데 25회 시험에는요, 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출제를 했어요. 나지 개념은 또 시험에 자주 출제했었죠. 우리 15회 추가 시험도 나왔지만은 21회 시험에도 또 나지 개념이 나왔고 또 25회 시험에도 나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지는 시험에 보면요, 이 개념을 또 자주 나온다. 개념. 나지 개념을 보면은, 자, 토지를 수용을 하면 뭐를 해야 돼? 우리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거든요. 토지 보상 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보상 평가 지침 제3조 제5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지란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해요. 나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지를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나지,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나지. 그래서 우선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건물이 없다. 건물이 없는 토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나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지는 주거용 상업용으로 지을 때는 지목이 뭐다? 지목이 대일 수도 있지만은, 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업용 공장으로 지을 때는 뭐일 수도 있다? 공장, 뭐 용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어떤 분이 질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왜 질문하냐? 나는 이런 얘기해. 나지보단 쟤들은 나대지를 많이 들어봤다.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나대지. 그래서 여러분 나대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뭐죠?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지와 나대지는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용어죠. 네,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는 걸 나대지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자,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자, 그럼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건부지야. 건부지. 근데 이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우리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건축물을 철거해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물에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을 받아서 토지의 최고 최소